안녕하세요. D-6일 이제 남았고요. 이번에는 행정 절차론 시간입니다. 행정 절차론은요. 일단 각 이제 그 개별 법률에 따라서 좀 핵심 사항들 위주로 정말 중요한 거 순서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행정 절차법입니다. 행정 절차법. 여러분들 제가 사전 통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송달, 그죠? 행정의 송달 방식과 효력. 그래서 송달 문제 한번 찾아볼게요. 쇼토디에서 송달 문제요. 행정 절차론에서 이 문제는 봤던 문제고, 송달 문제가 좀 좋은 거 없나? 행정사.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찾아볼게요. 송달 방식과 효력. 송달 방식과 효력이요. 이건 볼까요? 1번 문제. 자, 일단 저장하고. 자, 보건복지부 장관 을은요, 영업주 갑에게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서 보통 우편으로 자, 청문 통지서를 3회에 걸쳐 보내는데 자, 반송되었고요. 2019년 9월 1일자로 자, 9월 16일에 청문회 개최하니까 참석하시오 라는 공시 송달을 하였습니다. 근데 영업주가 갑이 청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문 절차를 불출석하였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하게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청문 조서를 작성하는 청문 절차를 거쳤다는 거거든요. 이 사건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위법한지를 논하시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쟁점이 이 사건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위법한지 여부죠? 그러면은 일단 의에서 일단 청문에 대한 개념이랑 그다음 송달, 그죠? 지금 사안에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자, 이거 일단 사안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청문회 공시송달의 경우죠. 청문회 공시송달. 자, 09일로부터 14일, 이 지난 뒤 효력 발생하죠. 09일로부터 14일. 그 다음에 청문회 사전 통지는요,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도착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공시송달 일로부터, 그죠? 약 24일 정도 지나야 청문 개최가 가능하죠. 그죠? 9월 1일 일자로 9월 16일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자, 9월 16일에 청문 개최는 청문서의 사전 통지 기간을 어긴 거죠. 그래서 자, 위법하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송달 방식, 공시송달 문제에 있어서 자, 그래서 볼게요. 일단 청문은요. 자,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죠. 그래서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도달의 효력, 즉 보통 우편이나 공시송달의 효력이죠. 그 다음에 청문회 사전 통지 기간, 청문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죠? 그래서 아래에서 논하면 됩니다. 그래서 송달, 송달이 뭡니까? 송달, 여러분 당사자 등에게 행정 절차상의 어떤 서류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죠. 송달. 우편, 교부 송달이 있습니다. 우편 송달은 송달의 입증을 위해서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하죠. 따라서 보통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도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 방법에 의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교부 송달이요. 자, 교부에 의한 송달이란 것은요. 자, 일단 수령 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에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송달하는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다. 그럼 그 사무원 등 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교부 송달 수령 확인서를 받고요. 효력 발생은요. 뭐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곤 자,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죠? 효력이 발생하죠. 자, 세 번째 테마에서 청문이요. 청문.
청문은요, 적용 범위 언제 적용되죠? 언제 실시하죠? 자,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 뭐죠? 여러분,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 자격의 박탈, 그 다음에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시, 그죠? 의견 제출 기간 내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죠. 예외 사유요, 청문 예외 사유. 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두 번째,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그 다음 세 번째,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 의견 청취 아니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문 절차요. 청문은 청문 그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죠. 그 청문 주재자가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요, 그 청문이 시작된 날로부터 청문 주재자에게는 7일 전까지 관련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고요. 당사자에게는 10일 전까지 알립니다. 자, 의견 반영이요. 의견 반영.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죠? 청문 조서나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결과에 반영합니다. 그렇죠? 그럼 처분의 효력 볼게요. 처분의 효력. 제목이 좀 이상해요. 이건 절차상 지금 하자에 있는 그 절차상 하자죠. 그러니까 취소 가능한 여부죠.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요. 학설, 절차상 하자만의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소극설. 그래서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 적극설이요. 절차상 하자만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있다는 견해고요. 자, 절충설은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나누죠. 자, 기속행위의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지만,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기본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 자, 판례는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 입장이죠. 따라서 그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실제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 명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검토, 행정소송법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있고, 절차 중시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극설이 타당하다. 자, 문제 해결이요. 자, 여러분, 문제 해결. 청문서 공시송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죠. 다음 청문회 사전 통지 기간은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송달일로부터 24일 이후에 청문 개최가 가능하므로 9월 16일 청문 개최는 청문서 사전 통지 기간을 어겼죠. 또 위법합니다. 그래서 비록 청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자, 문제. 자, 사례에서 맨날 꼬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꼭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당사자에게 청문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주소 불명으로 반송됐다. 자, 이제 그 프로세스를 봐야 되죠. 자, 행정청의 최초 발송, 그래서 반송이 되고 공시송달, 그래서 공시송달, 송달의 효력 발생, 그 다음에 청문 절차 거쳐서 처분의 과정, 요 프로세스잖아요. 이걸 하나씩 해설을 해보면, 일단 반송이 걸리는 시간, 그죠? 반송에 걸리는 시간, 여기까지 반송에 걸리는 시간이요. 그 다음 효력 발생일로부터 청문 개최일까지의 기간, 그죠? 10일이죠. 그 다음 반송되고 공시송달 후에 공시송달 효력 발생 언제까지죠? 14일이죠. 공시송달부터 효력 발생 14일. 그다음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이 있으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청문 개최일까지 10일이잖아, 10일. 그럼 적어도 최초 청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4일이죠. 24일에다가 반송에 걸리는 기간까지 지난 이후에나 청문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경우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자, 그 밑에 행정청은요? 행정청은 자, 공시송달 바로 가죠. 공시송달, 그 다음에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에서 그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까지 마찬가지로 자, 14일 걸리죠. 그 다음에 청문. 그럼 청문일까지 10일도 걸립니다. 그럼 처분해 가죠. 그럼 또 24일이에요. 그래서 공시송달일로부터 여러분 24일 지난 다음에 청문 개최가 가능해요. 네, 24일 지난 다음에. 근데 자, 여기 사안처럼 9월 1일부터 했으면 9월 1일부터 약 24일 지난 다음에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데 16일 날 24, 15일 후에 한다.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사전 통지 기간을 어긴 거다. 그래서 위법하다. 그래서 비록 청문 절차에 거쳤다. 이 사건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위법하다.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또 제가 공유 노트에 또 저장을 해 놓죠. 자, 됐습니다. 됐죠? 송달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행정사 실무법 아니고요. 절차론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송달 문제 2번에 나오죠. 자, 최근 행정청 갑은요. 12명의 공동소유권으로 되어진 집합 건물에 화재에 취약한 자재 등이 사용되어 있음을 발견했죠. 자, 그래서 관계법 근거해서 시정 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등이 다수이라는 점으로 행정청의 신속성을 염려 행정청은요. 여러 항목을 고려하고 있네요. 당사자 등 개념과 자격, 지위, 승계, 대표자에 대해서 서술하시고요. 행정청이 관계 서류 등을 송달하고자 할 때 그 송달의 방식과 송달의 효력에 대해서 쓰시라는 거죠. 문제 1번 당사자 등의 개념부터 살펴봐야죠. 네. 네, 제가 보고자 하는 건 문제 2번이에요. 어쨌든 문제 2번부터 볼까요, 그러면? 자, 문제 2번. 자, 송달이에요, 송달. 자, 송달이라는 송달 방식, 그다음 우편, 교부. 근데 아까 빼먹은 게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 공고에 의한 송달 이런 게 있네요. 그다음 송달 효력 발생, 그렇죠? 송달 효력 발생. 당연히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 발생하죠. 그다음에 공고에 할 경우, 정보통신망에 할 경우, 기간 및 기한의 특례예요. 네. 천재지변 등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 지킬 수 없다.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지. 외국에 산다? 자,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자, 행정청이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해 정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송달. 그래서 송달 방식 보겠습니다. 송달은 여러분 우편, 교부,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하되 자, 송달받을 자, 대표자나 대리인 포함이죠.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합니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만나는 장소에 송달할 수 있어요. 만나는 장소에서. 우편 송달. 여러분, 우편 송달 방식은 자, 보통 우편, 등기 우편, 내용 증명이 있죠. 근데 보통 우편의 경우 대법원에서 도달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정하지 않습니다. 등기 우편의 경우에는 반송 등의 조치가 없으면 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교부 송달이요. 여러분, 교부 송달. 교부에 의한 송달은요. 자, 수령 확인서를 받고 다시 문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죠. 그다음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무원이나 피용자 등 또는 동거인으로서 자,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 교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만 문서를 송달받는 자, 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해 그럼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한 장소에 놓아둘 수 있고요. 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이요. 자, 이건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요. 자,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해야 하죠. 공고에 의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공고합니다. 기록의 보존이에요.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그다음에 송달받는 자의 성명, 명칭, 그다음에 발송 방법 및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효력 발생이요. 원칙 도달주의 한다 그랬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있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이때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그죠? 공고에 의한 경우는요. 공고일로부터 14일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를 달리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죠. 천재지변이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당사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킬 수 없어? 그럼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기간의 진행이 정지돼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역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한은요. 행정청이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 고려해서 정합니다. 문제 2번 먼저 봤고요. 송달. 다음은 이제 문제 1번이요.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 등의 개념과 지위 승계, 대표자 등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거죠. 먼저 당사자 등의 개념부터 봐야겠죠? 당사자 등의 개념.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그렇죠?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당사자 등이죠.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라 하고요.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됩니다. 지위 승계요. 당연 승계와 허가 승계가 있죠.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는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죠. 당사자 등의 법인 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죠. 이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승계고요. 허가승계요.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요. 대표자요. 대표자 선정과 선정 권고요.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대표자 선정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 이유를 들어서 상당 기간 내에 3인 이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명 이내. 이 경우 당사자 등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 선정할 수 있고요. 다른 당사자, 그죠? 당사자 등은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죠.
자,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자의 행위 및 효력이요.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죠. 다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 행위는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어요. 자,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자,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다. 발생한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문제 1번이요. 이게 중요할 것 같다. 송달에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달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달 이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송달. 그 다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넘어갈까요? 여러분 2014년 비공개 대상 정보 나왔고요. 그 다음 16년도에 정보공개 절차 나왔죠. 17년도에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 18년도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그리고 19년도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뭐가 나오냐? 불복 절차가 가장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건 굳이 안 나올 것 같고 16년도에 정보공개 절차가 나왔어.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글쎄요. 자, 혹시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정보공개 신청에서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 나오나요? 이렇게 정보공개. 자, 이런 거 보면 5급 공무원에도 정보공개 방법 2015년도에 나왔네요. 정보공개 절차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이게 16년 기출, 17년도에 공공기관의 범위 나왔고요. 불복구제 절차 18년도에 나왔네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죠? 19년도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사례 형식으로 나왔구나. 그렇습니다. 행정심판, 정보공개를 거부한다. 매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는 그럼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정보공개, 불복구제 절차,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규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정보의 전자적 공개. 자, 요거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 문제. 이 문제요. 자,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 신청. 요거 이번에 나올 수 있다. 왜냐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단문으로 나온다면 정보의 전자적 공개. 이 문제. 자, 정보의 전자적 공개. 이 부분 단문으로 대비하셔라. 됐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과 통지 및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신청을 받은 경우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거 안 나올까요? 딱 나오기 딱 좋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건 세 번째 목표고요. 목차고요. 일단 처음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죠. 자, 정보공개 여부 결정해야죠. 여부를 결정하죠. 그 다음 결정하면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죠. 그 다음 정보의 전자적 공개,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신청을 받은 경우. 이거부터 볼까요? 단문으로 중요하니까. 자, 만약에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신청해달라고 받은 경우, 공개 신청을 받은 경우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만 나와도 되잖아. 그러면 정보의 전자적 공개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번에 여러분 이번에 나온다면 이 부분 나온다. 나와달라.
나와주세요. 꼭 좀 나와주세요. 지금 외웁니다, 이제. 정보의 전자적 공개. 1번. 자, 공공기관은요, 전자적 형태로 보유, 자, 관리하는, 자,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자, 요청하는 경우에는요, 이때는 그 정보의 성질상, 자,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죠. 따라야 합니다. 청구 요청 따라야 해요. 두 번째, 자, 공공기관은요, 전자적 형태로, 자,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자, 업무 수행에 현저한, 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자, 성질이, 자,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세 번째요. 잘 따라오시죠? 여러분, 내용이 막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있어 보이게 쓰려고 하는 거, 있어 보이게. 일단 핵심은 그래요. 자,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줘. 그 이메일을 보내. 이때 요청하면요,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 요청에 따르라, 이겁니다. 예, 시대가 어땠는데, 그죠? 자, 두 번째, 공공기관은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변환해서 공개할 수 있다.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서라도 공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요, 국회 규칙,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규칙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요, 및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거죠. 네, 어쨌든 1번, 2번이 중요한 거고요. 자, 이거, 네, 요것만 가지고 내긴 좀 애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여부 결정 이렇게 같이 한번 묶어본 거죠. 자, 정보공개 여부 결정이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죠.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합니다. 그쵸? 자, 공공기관은 그리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공공기관은, 자, 부득이한 사유로 자,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자,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죠.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 경우는요,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자,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공공기관은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다 일부가 제3자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죠. 자, 필요한 경우 그 제3자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요, 공개 청구된, 자,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나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요, 그러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공공기관은, 자, 다른 공공기관의 그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요. 자,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요.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이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서 청구인에게 문서 통지합니다. 됐죠? 자, 공공기관은 다시 다른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문서로 통지. 이거예요. 자, 문제 2번이요. 자, 문제 2번. 정보 공개 여부 결정 통지요. 자, 1번. 일단 정보 공개 결정 통지하죠. 자, 공공기관은요. 자,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및 장소를 분명히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죠. 자, 2번. 자, 사본 및 사본과 복제물의 교부요.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원한다? 교부해야 합니다. 그죠?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자, 이때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서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공기관은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있다고 인정할 때는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또 빠지면 안 되죠? 비공개 결정할 수 있죠? 언제 비공개 결정할 수 있냐? 자, 공공기관은요.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 그 다음에 불복의 방법 및 절차 등이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문서로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네, 정보의 전자적 공개 받고요. 네, 당연히 저장해야겠죠, 여러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해요. 전자적 형태의 정보 공개 신청. 네, 중요해요. 네. 어제 핵심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외하고는 청구 요청에 따른다. 마찬가지예요. 네.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외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공공기관이 심지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 그러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정보의 전자적 형태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됐습니다. 네, 요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꼭 정리해야겠죠? 네,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외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관심 이제 나올 수 있을 테마는 정보 공개 심의죠. 정보 공개 심의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안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문으로요. 정보 공개 심의. 네, 정보 공개 심의에는 아직 기출된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행정 절차론에 그죠? 정보 공개 심의의 문제. 그죠? 이 부분 저장하고요. 자, 이거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 공개 심의가 설치되는 기관과 목적, 정보공개위원회 소속과 목적. 정보공개 심의가
이렇게 쓰면 되죠. 정보 공개 심의와 자, 정보 공개 위원회 설치 목적 쓰면 돼요. 나눠가지고 자, 정보 공개 심의가 설치하는 기관과 목적 설치해야 되는 기관과 목적 정보공개위원회의 그 소속과 목적 이런 것들을 써라 이거거든요. 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야. 자, 설치. 자, 왜 설치하냐? 자,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공기업법 제11조에 따른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자,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심의를 설치 운영하죠. 그래서 목적은요. 설치 목적 자,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고요.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설치하죠. 정보공개위원회는요. 설치 정보공개 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를 둡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자, 목적 자,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이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이요. 그 다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운영 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요. 사항 그다음 그 밖에 정보 공개에 관하여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죠. 심의 조정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저장해 놓을게요. 그 다음 정보공개 심의 제가 봤을 때는 요 문제도 한번 볼게요. 20점 문제 정보공개 심의 개최 이의 신청 자, 갑은 최근에 공공기관 을에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는데 그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의 내용을 근거로 자, 거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갑은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해당 법 참고자 했는데 이의 신청 규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 신청 규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렇죠? 그럼 먼저 이의 신청 기간이죠. 이의 신청 기간. 다음에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심의회의 개최. 그렇죠? 그다음에 이의 신청 대한 결정과 통지죠. 자, 이의 신청 기간은요, 여러분. 자, 청구인이 정보 공개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그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에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이거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청구인이 다시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자,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하도록 자, 정보 공개 결정이 없었죠? 없는 때에는요. 자,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해당 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심의의 개최죠. 자, 국가기관 등은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개최하여야 해요. 자, 국가기관 등은요. 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죠.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첫째 뭐죠? 자,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굳이 정보공개 심의에 또 거칠 필요 있나요? 없죠.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 반복적인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의 거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자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요. 이때는 그죠? 심의 거치지 않고 심의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요. 자 첫째 결정과 통지 기간이죠. 공공기관은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죠.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문서 통지죠. 자,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유로 자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다. 이내 결정 못한다.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죠. 날의 다음 날. 그 기간 7일이죠. 8일부터 그죠?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데 이때는 연장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기각 및 각하의 경우요. 자,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각하 기각할 수 있죠. 자,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기각 및 자 혹은 또는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 이때는 청구인에게 자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사실. 통지와 함께 알리면 되죠. 알려야 한다. 그렇죠? 네. 통지와 함께 너 기각됐어, 각하됐어, 청구인에게 그래서 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합니다. 자, 그렇죠? 이것도 무척 중요하죠. 이것도 뭐 거의 지금 다루는 거는 거의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2개 정도 봤으니까 다시 이제 시험 검색으로 갈까요? 자, 시험 검색.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넘어갈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자,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일단 2014년 정보주체 권리 나왔고요. 정보주체 권리. 15년도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 나오고 16년도에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처리자의 조치 나왔습니다. 정보 처리자의 조치, 정보 유출할 경우. 그 다음에 16년도요. 17년도 안 나왔고 18년도 안 나왔고 19년도 작년에 개인정보의 개념과 손해배상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나온다면 여러분 민간정보 이런 거 나오겠죠?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문제. 민간정보 한번 찾아볼까요? 민간정보 키워드만 한번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죠. 출제 이력 테마. 자, 이거 반드시 저장합니다. 요거 보고 개인정보 보고 요게 1순위예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 민간정보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해 서술하는 거죠. 자, 먼저 민간정보에 대한 처리 제한이에요. 민간정보가 뭐죠? 자, 어떤 게 민간정보죠? 사상, 그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자, 사상이나 자 신념, 그다음 뭐 있죠?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이죠. 성생활 등, 자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에게 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이게 민간정보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정보 처리 제한돼요. 처리해서는 안 돼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예외가 있죠. 다만 자 첫째, 자 정보 주체에게 처리 안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뭐죠? 뭐가 있죠? 자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자 사항을 사전에 알리고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그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그죠? 두 번째, 법령에서 민감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런 민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법령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연히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민감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이요. 원칙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이게 고유식별이죠?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처리 가능한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언제? 첫째,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그런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또 받는 경우.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다시 또 받는 경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 민간정보의 처리 가능한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이것도 법령에서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때는 처리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가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마찬가지죠.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호위원회는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규모, 종업원 수, 그리고 매출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죠. 이에 보호위원회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인터넷진흥원이겠죠.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이요.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에도 불구하고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원칙은 주민등록번호 처리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처리할 수 없는데 예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뭐죠?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둘째, 정보 주체에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또 뭐야? 그 다음에 제3상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가능해요. 그 다음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요.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래서 홈페이지에 주민번호 기입하면 안 되죠? 자, 정보 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 회원으로 관련 단계에서 자, 주민등록 번호를 자,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자, 회원 가입에 문제 없다. 가입할 수 있도록 있는 방법 제공해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 보호위원회는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 관계 법령의 정비라든가 자,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이것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 올해 나오겠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그 주기가.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개인정보에 있어서 개인 정정 이런 거 나오나? 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권익보호. 정보 주체의 권익보호라.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 권익보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어허. 글쎄요, 이것도 한번 글쎄요. 정보 주체의 권익보호 담아놔야겠네요. 자, 지금 쇼터데이는 문제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 훈련하는 거에 있으면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이 문제 저장을 꼭 해놔라 이겁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 권익보호 나올 수 있겠죠? 자,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요. 자, 처리 기한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 등에 대한 그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죠? 수집 출처. 그다음 수집 출처. 그다음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정보 주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요구가 없는 경우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에 따라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자, 3개월 이내 수집 출처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집 출처 등 고지 내용 방법이요. 자, 고지 내용은요, 개인정보 수집 출처, 그다음 처리 목적, 처리 정지 요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고지 방법은 뭐 서면, 뭐 전화, 문자, 전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요구라. 개인정보 처리 요구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겠죠. 정보 주체가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열람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 처리 기한, 자, 개인정보 처리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그죠? 개인정보 열람, 그죠? 개인정보 열람 제한 또는 거부가 가능한 경우 당연히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겠죠.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죠? 다른 사람의 재산,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그죠? 제한 거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입니다. 자, 열람 연기요.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열람할 수 없는 사유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연기 가능, 그다음 사유가 소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이행합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정정 삭제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할 수 있죠.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요. 네.
만약에 공개된 개인정보 파일 중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요구 가능하죠? 근데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든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죠?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요? 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해 사실의 신고요. 자, 개인정보는 자, 항공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 가능하고요. 침해 사고 발생 시 자, 집단 분쟁 조정이나 단체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말 나왔지만 단체 소송, 요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단체 소송.